자, 61번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목적물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다 그랬습니다. 자, 1번은 우리 305조 법정지상권이 있죠. 전세권에는 30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을 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 소유자가 법정상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세권자가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은 304조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때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 전세권에 해당하는 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304조 1항 있었죠? 이때 을은 즉 전세권 설정자는 304조 2항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 조문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317조 동시행관계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플러스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 관계다. 법률 규정에 의한 동시이행 관계 그랬습니다. 4번 일부 전세권자. 자, 일부 전세권자 뭐라고 외우시자.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부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은 안 돼.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줄에 경매를 신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경매 신청 안 됩니다. 5번 존속기간이 경고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리양도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전세권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되고요. 채권만 분리양도도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채권만 분리양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게 두 가지.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사라졌을 때 이때 하고 존속기간 중에 조건부로 양도하는 거 요것만 되죠. 따라서 전세권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채권만 확정적으로 이거 안 된다. 조건부로 하는 건 되지만 전세권은 존속시키면서 채권만 확정적으로 분리양도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지문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62번 관습법상 법정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1.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법정상권 취득한다. 366조.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되고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때는 법정상권 따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건물을 지을 때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정사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려면 기본이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 다음에 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럴 때 인정되는 거고요.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지상권 따위는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2번 X. 3번 지상권은요. 건물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고요. 법정사건은 이때의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를 묻지 않습니다. 3번 5. 4번 법정사건은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유상을 원칙으로 하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다만 얼마를 줘야 될지 지료를 얼마를 줘야 될지 그 결정은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라도 아직 지료에 대한 결정이 없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결정이 없다면 지료 연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되었다라는 아무런 증명이 없다면 그럼 아직 지료는 얼마 줘야 될지 결정이 없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지료 연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결정이 된 후에는 그 결정 효과는 소급을 합니다. 소급하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는 지료 연체를 따질 때
결정 전, 후, 결정 후가 아니라 결정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지류연체를 따지게 됩니다. 4번. 5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 없이 취득하니까 법정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등기 없이 취득한 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은 처분할 때만 등기하고 처분하면 되죠. 187조 단서. 따라서 일단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나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63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팔린 다음에 채무가 소멸했다.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그런데 땅이 팔렸다. 팔리고 변제가 됐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전 소유자도 계약에 터져봐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소유권에 터져봐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얘죠. 전 소유자. 전 소유자도 계약에 터져봐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요. 자,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중에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갑소유 땅이요.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해지를 함으로써 채권을 확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요거 전에 땅이 팔렸을 때 얘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로서 변제를 할 수 있는데 변제를 하려면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을 때 얘가 갑의 요 권리 확정시킬 수 있는 요 해지권 요걸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려면 채권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확정은 얘가 시킨단 말이에요. 해지함으로써 확정을 시켜요. 그 갑에 확정할 수 있는 권리, 해지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가 2번입니다.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키는 설정자의 해지에 관한 권한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2번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중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 완납 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꼭 구별하시자 그랬어요.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 확정이 됩니다. 3번 X.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죠. 확정 후에요. 확정 후에. 일단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건 더 이상 담보되질 않아요.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하여 확정 후에 붙게 되는 이자 따위는 여전히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이렇게 됩니다. 4번이죠. 5번 채권 최고액의 개념이죠. 최고액이 있고요. 확정된 채권액인데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경매가 되었을 때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5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얘네들은 뭐만 변제하면 된다? 네,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되지만 채권액을 다 변제해만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64번 유치권 1.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 취득한 건물 수급인이 원시 취득? 수급인이 원시 취득한 건 뭐예요?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건물을 건축업자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다면 얘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요. 따라서 수급인은 설령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1번 X. 2번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한다. 유치권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점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든 둘 다 유치권은 인정된다 그랬죠. 요때 요 위에 게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예요. 그런데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는 필요가 없다 그랬죠. 점유와 채권과의 결련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채권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2번도. 3번 권리금. 자, 이건 제가 외우자 그랬어요.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부속물 매매대금이라든가 건축 자재대금이라든가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말들, 요 말 나오면 요거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외우자 그랬어요.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은 불가분성과 관련된 거죠. 다세대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합건물이에요.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집합건물. 그 다세대 주택 전체 창호공사를 한 사람이 창호공사 비용을 받기 위해서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 비용을 담보한다. 불가분성이죠. 5번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간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 이래도 된다 그랬죠.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된다 그랬어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채권자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것은 1번. 65번 갑이 을에게 빌려준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자 갑이 있다. 1. 저당권을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한다. 360조. 2번 을의 고의나 과실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소, 저당권 침해가 됐죠.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담보물 보충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침해했으니까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죠. 2번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말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을이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다. 365조 일괄경매권. 토지저당권자 일괄경매권. 이때 토지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으나 건물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갑이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부 채권이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말해요. 자 보세요. 저당권자 갑이 있고요. 얘는 을에 대해서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요게 저당권부 채권, 피담보 채권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병액의 양도. 이때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면 되고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을에게. 두 번째로 이 저당권 및 저당권부 채권 양도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채무자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4번 5번 1억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다시 돈을 빌려줘야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럼 유용하기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합의 전에
정지상권이 있을 때는 정에게는 유용을 주장할 수 없죠. 왜? 무효등기 유용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니까 얘가 돈을 갚아서 저당권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갑이 1억을 빌려주고 이 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할 때 그 전에 이 땅에 이해관계 있는 지상권자 등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무효등기 유용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3번. 66번 계약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죠. 자, 최고 필요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서 특약이 있는 경우, 이행 거절의 경우, 정기행이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완전이인데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약정 해제의 경우, 이럴 때는 다 최고가 필요 없는 것을 검증한다. 그랬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필요 없습니다. 2번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자, 각과 을이 있었고요. 매매를 했어요. 1억 대금 채권이 있어요. 을에 1억 대여금 채권이 있었어요. 이때 을이 상계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소멸했고 이거 소멸했죠.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되살아나고 이것도 되살아나야 되죠.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해제되니까 이건 소멸하죠. 이건 소멸하니까 이건 되살아나야죠. 매매계약을 통해서 보세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이 1억 대금 채권이 생겼고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을이 상계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소멸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갑이나 을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1억 대여금 채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소멸을 해버리고 따라서 2억 대여금 채권과 퉁쳤던 1억 대금 채권과 퉁쳤던 이 대여금 채권은 부활해야 되겠죠. 빌려준 돈은 살아나야 될 겁니다. 2번이 것이고요.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미리 자신 채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이행 거절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물건 받은 사람은 원물 돌려주고 사용이익 돌려줍니다. 과실. 돈 받은 사람은 대금 플러스 이자 돌려주죠. 이거 돌려주고 이거 돌려줍니다. 특히 이 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4번 X. 5번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 등기 전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자, 제3자 보기정을 말해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고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갔고요. 갑이 계약을 해제했고요. 을 등기가 말소가 됐어요. 요렇게 돼야 정상인데 요 사이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놈이 있다 그랬어요. 해제 전에 나타난 놈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을과 거래한 놈 선의만 보호된다. 요 놈을 말하는 거죠. 지금 5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를 주장하는 갑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선이라면 얘가 보호되니까 얘한테는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5번이 됩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 이렇게 나오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 1번을 보면요.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거 대가관계라 그랬죠. 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 터잡을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대가관계 터잡은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죠. 1번 X.
2번 제3자의 권리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생긴다. 3번 그 수익의 의사 표시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이때 낙약자인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3번.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설령 제3자 보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었을 때 요놈이 선이라 하더라도 요놈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선의의 수익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5번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요약자나 낙약자는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3자에게는 합의 해제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한 후에는 제3자의 권리를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68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할 것을 청약했으나 상대방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 534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번 534조 조문. 2번 계약서를 우리 판례는 처분문서라고 봅니다. 일단요 우리 대법원은요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즉 계약은 분류식이지만 만약에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면 어느 한쪽이 법률 효과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게 판례입니다.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돼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의 계약 성립을 인정, 그게 판례입니다. 3번은요 청약이요 상대한테 도달을 한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게 527조 청약의 구속력이죠.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거기요 3번이에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그 명예퇴직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제하고자 하는 청약이에요. 명예퇴직 신청은 뭐라고요? 청약이에요. 이게 회사에 도달을 하면,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판례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 명예퇴직 신청서가 회사에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할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가 우리 판례예요. 예외입니다. 원래 청약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면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게 3번입니다.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서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4번은 매매계약 성립은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합치만 있으면 되고요. 이때 재산권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민법 총칙에서 봤던 목적의 확정성. 4번. 5번. 계약의 객관적 요소가 아니다. 예컨대 대금 지급 방법. 이건 객관적 요소가 아니에요. 이건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해요. 그런데 매도인이요. 무엇을 박아요? 뭐라고 박았냐? 5만 원권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매도인이. 대금을 5만 원권으로 현찰로 달라. 꼭 매도인이 대금 지급을 뭐 현금으로 주든 통장으로 쏘든 자기 압수표로 쏘든 상관이 없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는데 단 매도인이
요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나는 꼭 5만 원권으로 받아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는 이때는 이것도 합의를 해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매도인이 나는 꼭 5만 원권으로 받아야만 계약을 한다. 매수인이 나는 꼭 1만 원권으로 줘야 되겠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게 5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나는 꼭 5만 원권으로 받아야만 계약을 하겠다 라고 표시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겠다. 여기 5번입니다. 69번은 동시행관계 아닌 거 5개 외우자 그랬어요.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랬죠. 3번이죠. 5개 외우기만 하면 답 금방 골라냅니다. 3번. 이런 건 틀리는 게 아닙니다. 3번.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받은 채권자의 돈 지급 의무,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70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인데 원인 모를 화제로 주택이 소실, 계약 체결 후에 소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갑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어요. 원인 모를 화제라 그랬으니까 무슨 문제요? 위, 험, 부담.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해?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 따라서 1번 손해배상 따위는 발생하지 않고요. 2번 갑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고요. 3번 갑은들에게 대금 청구 못하고요. 다만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이니까 이 경우에도 을은 돈 주기로 한다라고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에 갑이 을이 물건을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료 줘야 되겠죠.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71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끝난 다음에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갑수요 땅에 을이 임차권에 터잡아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종료가 되면 얘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 못합니다. 못하는데 얘가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1번. 2번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데 부속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기로. 원래요 지상물 매수 청구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이 무효예요. 다만 이게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 무효예요. 임차인에게 불리. 즉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는데 임차인에게 딱히 불리하지 않아. 그럼 유효가 됩니다. 여기처럼 지료나 차임이나 또는 보증금 따위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포기. 이건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유효 이렇게 되죠.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만 유효입니다. 불리하자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 X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딱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유효. 3번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형성권이고요.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걸로 간주. 4번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보다 저당권이 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게 1번 저당권이고 2번 저당권이에요. 이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최선순위 담보권이.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얘는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5번은요. 제가 비용상 환청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 두 개 꼭 외우시자 그랬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하고요.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요 두 가지는 비용상 환청권 포기 특약으로 유효하면서 그 비용상 환청권의 터잡은 유치권도 포기하기로 하는 유효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2번. 72번 계약금 1.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잔대금 소송 제기 또는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요 두 가지 아직 이행착수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행착수 아닌 거. 따라서 잔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또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2번 이행착수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매도인 기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요. 얘가 잘못하여 해제가 되었을 때는 얼마를 주기로 하자 위약금 약정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잘못하여 해제가 되었을 때는 얼마를 준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없어. 이 상태에서 얘가 잘못해서 해제가 되었어요. 이때 을이 야 내가 잘못해서 해제되었을 때 위약금 한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공평하게 네 잘못으로 해제됐으니까 내가 주기로 한 그 위약금 너도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을은 갑에 대해서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실제 예를 들어서 요 위약금 뭐 1천을 주기로 했다. 을의 계약을 위반해서 해제되었을 때는 을은 갑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갑이 위반했을 때는 얼마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없을 때 갑의 위반으로 해제된 경우 을이 내가 위반했을 때 1,0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네가 위반했으니까 너도 1,000만 원 나한테 내놔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을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위약금 약정은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번 X 이렇게 되죠. 4번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을 했다.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5번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따라서 위약금 약정이 없는데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1천 줬는데 위약금 약정이 없어요. 특약이 없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은 돌려주는 거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죠. 갑이 요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수하려면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약이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계약금 1,000만 원이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5번이죠. 73번 매매계약 중 옳은 거 1번 매매 목적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대금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인도 장소죠. 원칙은 매도인 주소지인데 원칙은 매도인 주소지에서 대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가 1번이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려 했을 때 인도 장소. 2번 목적물에 대한 과실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인도 후에는 무조건 매수인이에요. 다만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수취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인도 임무를 지체하더라도 즉 물건을 안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매도인이 수취해야죠. 따라서 매수인은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3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의 미달. 계약면적의 미달 이게 뭐야? 수량부족. 요 두 가지예요. 계약면적의 미달. 첫째가 수량지정매매다. 그러면 담보책임으로 가요. 수량지정매매는 담보책임으로 가요.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면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수량지정매매라면 담보책임으로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라면 원시적불능으로. 따라서 이게 경합하는 경우는 없죠. 둘 중에 하나지
두 개가 병존 병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번 일부 타인 권리. 자, 일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 우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일타, 대감, 선해손.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선이라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추가적으로. 그런데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매수인의 선이 무과실려야 된다. 아닙니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감액 청구는 매수인의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선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악의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5번 계약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이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계약비용, 뭐 부동산 측량 비용이라든가 또는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계약서를 공증 썼을 때 그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것들 균분 부담. 균분 부담이다. 74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죠. 소액임차인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얘는 최우선 변제니까 다른 권리자의 선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경매, 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2번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되죠. 법정갱신되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은 몇 년? 기간은 2년.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이게 임대력에 도달한 때부터 3월 지나면 해지가 되죠. 이렇게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됐을 때 효과.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임대인은 안 됩니다. 3번은 동일 집원의 이른바 다가구는 단독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뭐만 신고하면 돼요? 집원만. 동호수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집원만 바르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공시 방법이 된다. 다가구는. 3번이 X. 4번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어. 그럼 얘는 일단 최우선 변제를 일정액을 받고 나머지는 우선 변제 받고 이렇게 되겠죠. 최우선 변제 일정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우선 변제. 5번은요. 가장임대차.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채권자가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가 소액 임차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써요. 계약서를. 그래서 마치 소액 임차인인 것처럼 가짜로 계약서를 꾸며서 일정액을 우선 배당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가장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틀린 거 3번. 75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양도. 갑이 을과 임대했고요.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양도죠. 무단양도. 1.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이 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랬어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라 그랬어요. 병이 갑에게 찍소리 못할 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1번 X. 2번 을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4번 을은 병에 대해서 동의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간 연장 따위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을은 갑의 병에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받을 수 있는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법한 침묵에 의한 기망이 되고요. 따라서 병은 을과의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만약에 을과 병이 부부 사이라면 갑에 대해서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죠.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갑의 해지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무단양도나 무단전대가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갑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더나
아니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1번. 7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문제 1.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양도. 자, 청산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채무자가 돈을 갚질 않아요. 그래서 실행을 통지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리고 2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이게 청산기간이죠. 요 2달 동안, 요 청산기간 동안 채무자는 청산금에 대한 권리 이거 처분 못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또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금 채무자도 청산금 지급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했어. 처분하지 못하고 지급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찍소리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거기 1번이죠.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공탁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의 채권자에서 압류가 돼버리면 얘는 머리 아프죠? 공탁하면 돼요. 공탁. 2번입니다. 3번 채권자는 얘는요 실행 통지할 때 청산금 액수를 통지하는데요. 지가 한번 통지한 액수는 절대로 다투지 못합니다. 3번. 4번은요 채무자는요 이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요때까지 돈을 갚고 요 가등기 따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지나버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요때는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아닌 경우 변제기를 경과한 후 10년이 안 됐고 그다음에 선의의 제3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이럴 때는 돈 갚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4번이고요. 5번 후순위 권리자는요. 요 실행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 중에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반드시 2개 기억하세요. 청산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가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자신의 채권이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대단히 잘 나오는 조문입니다. 5번. 그래서 청산기간 경과 후가 틀렸죠. 청산기간 내.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5번. 77번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1. 법률 행위한 공용부분. 공용부분이 어디예요? 복도계단. 여기에 권리가 있어요. 아파트 소유자들은 공유지분권이 있어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공유지분권이 있고 요거를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이렇게 부르죠. 이거 구분 소유권과 절대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 등기받은 사람은 이것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1번 X. 2번 공용 부분이니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못 되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 전유 부분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 전유 부분. 3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 공유자는 대지 분할 청구하지 못하지요.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 분할 청구 못합니다. 4번은요. 관리단 집회를 보통은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고 서면 따위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결의해야 되는 경우 이때의 결의는 어떤 결의사항이든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 5번은 정기관리단 집회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월 내에 상년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 3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1번. 78번 갑은 그 소유 토지를 법률원 배우자 을에게 법률원 배우자 을이니까 부부사의 명의신탁, 조세포탈,
강직택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한 유효한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요.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이렇게 되죠. 1번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경우 없는 한 유효다. 그러나 2번 이런 목적이 있으면 무효다. 3번 병이 거래했다.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무조건. 예. 수탁자와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을이 팔아먹을 때 요 놈이 적극가 잡았을 땐 좀 달라지죠. 이땐 요거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될 거예요. 4번. 이게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되면 갑은 직접 등기말소 청구 못하죠. 을을 대위하여. 5번. 반사의 질성이니까 5번이 틀렸네요. 79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좋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원래 주택임차에는요. 주택 대지 경매 대가서 우선 면제받고요. 나아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이때 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설령 소액 임차인이야 하더라도요.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따위를 받을 수가 없다요. 저당권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 요거 조심하세요. 대지 환가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2번은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터져봐 주택을 경매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즉 주택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될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경매를 신청하는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2번이죠. 3번은 갑, 을 주택 임대차를 했고요.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는데 갑이 동의를 했다. 이때 얘는 임차인,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는 을의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우선 변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거고요. 전대의 경우에는 을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 이렇게 되겠죠. 그게 3번이죠. 주택 임차권이 적법하게 양도되거나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차권 양수인은 을의 우선 변제권을 직접 행사하는 거고요. 전차인은 을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 여기 3번. 4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얘한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4번은 양수인뿐만 아니라 양도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양수인한테만. 근데 이걸 만약에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때는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양수인 또는 양도인에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청구를 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주택이 팔렸을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요. 기존 임대인 즉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번처럼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5번. 주택이 경매가 되어 주택 임차인이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은 먼저 인도하고 보증금을 수령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은. 그러나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먼저 인도하고 수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도 증명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번은 조문이에요. 양수인.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이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문 5번은 먼저 인도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인도 증명만 하면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과 의미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은. 자, 80번은 상가건물 임대차네요. 옳은 것만을 구해라. 기억.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와 사업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증을 교부 아닙니다. 인도 플러스 신청만 있으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등록증 교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갖습니다. 기억 X. 니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학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유지하고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디귿. 존속기간은 어때요? 1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이게 원칙이고요. 단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 미만에 정한 기간을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리을은 계약갱신 요구권 뭐라고 돼 있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리을은 두 번째 줄에 제외가 아니라 포함 이렇게 돼야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옳은 질문입니다. 리을 X. 미음. 상가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자, 이건 조문이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13조에 보면요. 상가건물 적법 전차인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 내에 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음입니다. 조문이에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즉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법 13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모의고사 쭉 제가 일단 지문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점수 같은 건 아직 연연하지 마십시오. 8월 말쯤에 한 50점대가 나오면 충분히 합격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문제풀이 할 때 그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됩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알아가는 거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모의고사는 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틀렸던 지문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한 내용에 터잡아서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틀린 것은 다음번에 다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회차 모의고사 여기에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